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며칠 전 CPI와 Fed Minutes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어제 PPI가 발표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상승 랠리를 크게 부추긴 것은 과거 여기 1월달에 상승을 이끌었던 0DT 풀어서 Zero Date Expiration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짜리 단타 옵션 세력들을 일컫는 것으로 어제 주가 흐름은 이렇게 콜 옵션 매수 세력이 이끌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멤버십 분들께 그 전날에 있었던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그중 일부를 공유드리자면은 우선 0DT 단타 옵션의 물량이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13.4로 정말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약세를 보이면은 옵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하루짜리 만기 기간의 옵션 물량이 판을 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옵션 세력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하얀색이 바로 Implied Volatility인데 13으로 굉장히 낮아지자 여기 노란색 S&P 500을 대상으로 잡힌 Total Core Volume은 이렇게 치솟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해준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제가 1월 달에 주장창 목이 아플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옵션 단타 세력은 말 그대로 단타이기 때문에 먹을 것만 먹고 금방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상승함에 따라서 옵션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옵션의 볼륨은 이처럼 크게 줄어들게 되고 옵션 물량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힘은 더 줄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제의 상승은 하루짜리 만기한 옵션 물량에 의한 상승으로 단기적으로는 Implied Volatility가 저렴한 이상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S&P 500 옵션 세력들의 위치를 한번 보겠는데요. 노란색은 Call Wall이고요. 여기 초록색은 Put Wall로 이 두 개의 지표 사이에 여기 검정색인 S&P 500의 흐름이 이처럼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과거부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노란색이라는 춘장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여기 수차례 보신 것처럼 S&P 500은 상승할 수가 없게 되고, 반대로 여기 초록색이라는 바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폭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의 경우는 이렇게 풋 월이 올라주면서 S&P 500의 하방 압력이 약해졌는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풋 월이 다시 원래대로 3,800까지 하락하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콜 월은 이렇게 4,200에 위치해 있는 상태로 이것이 S&P 500이 4,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 사례와 같이 여기 콜 월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기준 콜 월과 풋 월의 위치를 매일 파악함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S&P 500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저는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으로 매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서비스 인덱스나 장단기체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 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라이징 웨지 패턴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헤지 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 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입을 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엔비디아의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있어서 벌써 이렇게 1.0을 찍은 상태로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이제는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74배로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74배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술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봐도 하방 압력이 더 큰 만큼 엔비디아 리상으로 롱 포지션을 추구하신다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단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유동성의 부분은 제가 주기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드리고 있는 정보인데, 그래도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사실 유동성 관점에서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GA로 길게는 Treasury General Account입니다. 재무부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연준에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여기 Federal Reserve Bank의 에셋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Federal Reserve Asset이 오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TGA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TGA가 가리키는 수치는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바닥일 정도이죠.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부실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여기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에서의 예산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뱅크런 사태는 진동해 가고 있고, 한때 돈이 은행에서 테크주로 이동을 했는데 은행이 안정됨에 따라서 테크주에서 다시 은행으로 돈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이 약해짐에 따라서 Federal Reserve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점점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TGA의 수치는 86빌리언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재무부의 지갑은 거의 all-time low인 비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갑이 텅 비어있으면은 반대로 Federal Reserve Balance가 오르면서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얀색이 TGA이고요. 주황색이 S&P 500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TGA가 이렇게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형국인지라 유동성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Reserve Balance는 하락을 하고 있고, TGA의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찍었는데 머지않아 세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TGA가 반등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하며, 이에 따라 TGA가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Federal Reserve Balance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시장으로부터 더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S&P 500의 주가는 과거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Federal Reserve Balance인데, 이게 하락하면은 주황색인 S&P 500 또한 결국 방향을 함께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은행들이 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서 한때 올랐던 이러한 유동성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S&P 500은 Zero DTE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나마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TGA의 세금이 들어오면은 안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는 이 Reserve Balance는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S&P 500은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저평가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라 주가가 올라가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암울한 전망을 그리고 있고, 시장이 오른다고 할지언정 그 상승은 단기 움직임에 그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계속 현금을 모아나가면서 미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제 분석대로 따라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저의 경우는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분석을 하는 등 시장에 따라서 제 분석의 방향을 매일매일 달리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이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로우 데이터의 수치가 좋게 나오면은 좋게 분석을 하고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은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할 뿐이죠. 아무쪼록 다들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